향한 곳 어디였습니까? 서해 그 평택 이암대를 찾았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만찬을 했고요. 오늘은 탈북자들과 함께하는 일정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보시는 대로 평택 이암대 사령부 안에 있는 서해 수호관을 방문을 해서 연평해전이라든지 천안함 피격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요. 그 일정에는 이제 오토 원비어의 부친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탈북자 4명과 면담을 했는데 여기에는 또 지성호 씨 있잖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연두교서에서 소개가 됐던 탈북자 지성호 씨까지 포함된 탈북자 4명과 면담을 가졌고 그 이후에 천안함 기념관도 방문을 했어요. 근데 이건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탈북자 지성호 씨와 오토 원비어의 아버지가 포옹하는 모습인데 상당히 오랜 기간 포옹을 하고 서로 약간 뭉클하게 물먹이면서 포옹하는 모습이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모습은 김여정 일행이 차량에 탑승을 해서 이동하는 모습인가요? 예, 그렇네요. 근데 지금 차량 종류를 보니까 거의 최상급 외국 귀빈에게 제공하는 그런 차량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뭐 아까 말씀하신 땅에서는 청와대 경호원들이 하늘에서는 F-15K를 이용해서 이제 경호를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좀 알려졌는데 F-15K도 사실 어떻게 보면 북한의 그런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무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무기를 이용해서 오히려 북한에서 온 그런 손님을 경호를 한다니까 좀 아이러니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아무튼 지금 모든 경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오늘 평택 이함대를 방문을 한 겁니다. 평택 이함대에는요, 2010년도 우리 46명의 승조원들이 희생이 된 천안함 폭침 사건, 그 천안함이 전시가 되어 있는 곳을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가서 인권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북한을 향한 굉장히 강력한 대북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죠.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는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오토 원비어의 부친과 탈북자 지성호 씨,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할 때 목발을 흔들었던 지성호 씨가 만난 모습이었는데요. 그 영상을 잠깐 만나보고 오시겠습니다. We ourselves have stood and looked across that demilitarized zone, the line across which you fled, and you fled to freedom. People of North Korea, millions of which long to be free as well. I'm honored to be joined today by a fellow American, the harsh reality of North Korea. Fred Warmbier and his family have told the story of their wonderful son, Otto Warmbier, who was imprisoned in North Korea, released in such a condition that by the time he made it home, he would pass away. 저는 원비어 부친과 지성호 씨가 저렇게 포옹을 하는데 지성호 씨 이 눈물이 글썽글썽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많은 걸 시사하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펜스 부통령이 한국에 와 있고 굉장히 의미 있는 행보를 하는데 사실은 지금 김영남, 김여정에 가려가지고 좀 너무 작게 취급되는 지금 상황이죠. 그건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펜스 부통령의 행보에는 방점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북한의 안보 위협이 심각하다라는 걸 안보고요. 2번째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심각하다. 이 2가지입니다. 안보와 북한 인권이죠. 그것을 이번 평창의 올림픽에 참여하는 계기로 해서 서울에서 발신하는 펜스 부통령의 메시지인 거죠. 예. 그래서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또 국제사회와 함께 더불어 살면서 안보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 이게 바로 미국이 요구하는, 미국이 북한에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모든 그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에 펜스 부통령의 모든 동선이 지금 짜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오늘 이제 그런 것 때문인지 이제 오늘 북한의 매력 공세가 이어질 거다. 그러면서 본인이 진실이 전해지도록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탈북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저는 오늘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탈북자들이 평택 이함대에서 면담을 가졌는데요. 그림이 또 좀 있었다고 합니다. 탈북자들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 면담을 위해서 뭔가 저렇게 그림을 준비해 왔다는데 노 기자, 저 그림에 담겨져 있는 또 심오한 뜻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까? 뭐 여러 가지
과거에 탈북을 해오는 과정 이런 것들이 저 그림에 그대로 다 설명이 돼 있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탈북자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싶었다고 해요. 본인들이 북한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리고 탈북을 하기 위해서 살아오면서 어떻게 힘들게 겪어왔던 일을 좀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보시면 그대로입니다. 강냉이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국경을 넘어오는 과정에서 어떤 강을 건널 때 어떤 어려움 같은 것들이 그려진 그림인데, 실제로 저걸 세워놓고 탈북자들의 어떤 자신의 경험 같은 것들을 설명을 하면서 북한의 실상을 고발했고, 펜스 대통령도 주의 깊게 들었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런 거 뭐 그림 하나하나가 그냥 그림으로 그치지 않는 것이죠. 북한 김정은을 향한 강력한 또 대북 메시지라고 저는 읽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 가지 좀 방송이 뭐 오늘 뭐 실시간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우리로서는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북한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Tha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ill continue to stand shoulder to shoulder in our effort to bring maximum pressure to bear. Our resolve to stand with you is unshakable. 자, 뭐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역할을 상당히 강조를 했고요. 그다음 부통령은 펜스 부통령은 여전히 북한에 대한 압박을 이야기를 했는데, 자, 지금 보시는 장면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종이를 들고 이야기할 부분들을 또박또박 읽어가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한정 중국 정치국 상무위원을 만났을 때, 그리고 스위스 쪽, 독일 쪽 만난 사람들 다 이렇게 종이를 들고 읽었는데, 자, 김민성 기자, 이거 뭘 읽는 겁니까? 글쎄요,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네. 대화에서 오간 내용의 베이스가 되는 그런 예. 단어들이 적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베 총리를 만났을 때도 오늘 네. 저 A4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예, 예. 만찬 활동에서 미리 준비한 대본을 읽는 좀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연출되는 건데요. 그래서 주요 발언 어떤 내용을 했는지 좀 찾아봤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펜스 부통령을 만났을 때 이렇게 네. 얘기했어요. 우리로서는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북한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데 노력하겠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네. 공개 연설이나 기자회견이 아닌 그냥 외빈과의 면담에서 원고를 들고 있는 것은 좀 유례를 찾기 힘든 예. 일입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펜스와 만나기에 앞서서 중국이나 독일 인사, 그리고 오늘 아베 총리 만날 때도 예. 비슷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네. 근데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외교적으로 슈퍼 예. 위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중국과 북한과 만났을 때 예. 단어가 다 달라요. 중국과 얘기를 했을 때는 북미 대화를 대통령이 언급을 했고요. 네. 미국과 만날 때는 예. 북미 대화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네, 네. 국가별 회담에서 그 수위와 단어 선택에 예, 예. 아주 세밀하게 알겠습니다. 조정을 하는 그런 걸 수도 있다고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런데 자, 최병우 의원, 대통령이 저렇게 양자 면담을 하는, 회담도 아니고 면담을 할 때 이렇게 원고를 갖고 읽는 모습을 굉장히 보기 드물죠. 저는 보기 드문 기억이 안 건데 나는데. 그건 예.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바로 예. 김민성 기자 얘기하셨듯이 그 워낙 민감한 단어와 그 예. 서로 상반되는 얘기들을 해야 돼요. 미국하고 얘기할 때, 예. 중국하고 얘기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 또 하나 저는 이게 더 결정적이라고 보는데 보통은 저런 일정이 하루 동안에 그렇게 여러 일정을 소화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평창올림픽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하루 동안에 만나야 할 정상급이나 예. 이런 사람들이 워낙 많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저거를 다 숙지하고서 그 만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던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네. 저 부분에 있어서 저는 대통령이 확고하게 보여주겠다는, 우리는 이렇게 준비된 자세로 그런가요? 얘기를 한다는 걸 저는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아. 왜냐하면 외교에서의 협상이라는 예. 것은 서로 간의 이해가 충돌할 때 서로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거거든요. 예. 미국은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이제는 부통령의 입장에서 예. 전달을 하면서 한국 정부와 압박도 하면서 네. 한국 정부가 미국의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지만 예. 우리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는 이만큼 확고하다라는 측면들을 저는 보여준, 그래서 저런 이례적인 장면이 나왔다고 보고요. 외교 협상에서는 이렇게 서로 간의 갈등을 조율하고 예. 답들을 찾아나가는 과정, 아마 우리가 계속해서 아마 각 나라마다 붙일 겁니다. 이런 예. 부분을 어떻게 문 대통령이 잘 돌파해 나가느냐, 예. 이번 올림픽 외교의 성패가 네. 거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영은 부위원장님 외교관 출신이시니까 저런 장면이 흔합니까? 저거 처음 봅니다.
아, 네? 저런 장면 처음 보고 면담할 때요. 그 비동맹 순회자 회의라고 이제 8, 90개 나라들 수반들을 만날 때 김영남도 저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야기를 안 했거든. 제가 통역을 했는데. 아니 8, 90명을 만드는데도 하나도 김영남 외교부 당시 부총리가 외교부장이 김일성 특사로 가서도 이건 어느 대통령입니다. 통역이 요 중요 키워드는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면 김영남 위원장이 다 소화하면서 그 대회장에서 8, 90명 국가수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거 이런 말은 제가 이해가 분명히 되고 그렇지만 어쨌든 제 자신이 저런 거는 처음 보는 거라 조금 낯설긴 합니다. 송 본부장님 청와대 출입하셨잖아요. 저도 뭐 이 장면은 처음 보는 것이죠. 상당히 또 어떤 국제 연설이 아니고 만찬을 하면서 아니면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메모지를 보는 것은 저도 처음 보는 것인데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이번에 참석하는 국가 원수가 21개국에서 26명이나 참석을 해요. 그리고 개별 회담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지금 그 북핵 문제 관련해서 그 6개국 회담 중에서 5개국이 참여를 합니다. 러시아가 없고. 그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평창올림픽이지만은 북한 핵 문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그런 계기가 돼버렸어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메시지에 혼선이 오면 되지 않으니까 메시지 혼선을 막기 위해서는 또 저 정도 어떤 그러니까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저렇게 했다. 이렇게 저는 그 이해를 하는데 지금 그 인터넷에서는 저기에 대해서 비판 여론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같이 이야기하는 다른 국가 원수 입장에서 이거 뭘까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기도 합니다. 저런 식의 읽는 형식이 되니까 대화를 원했을 텐데 이렇게 읽어 내려가는 거 일단 모두 발음 같은 그런 형식이 될 것 같은데 김 교수님 그것 조금 저는 입장은 어떨까요? 과거에 뭐 이제 중국이라든가 저도 외교 현장에서 많이 봤는데요. 사실은 저렇게 직접 읽는 모습보다는 거의 모든 것을 발언으로 하는 것을 지금까지 봤기 때문에 그런데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저는 그래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더 명확하게 그리고 상대가 보더라도 저런 준비된 자세로 얘기하는 모습에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전투 발생! 경공격! 자, 7번째 이야기 진행해 보겠습니다. 북한 김여정이 전용기를 타고 우리나라를 찾은 그 비슷한 시각, 펜스 미국 부통령은 탈북자들을 데리고 함께 천안함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자, 구자홍 차장. 방한 이틀째인 오늘 방문지가 천안함 기념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펜스 부통령의 행보에는 미국의 의지,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현재 한반도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좀 잘 드러난 행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북한의 응원단, 예술단, 심지어 김여정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대화가 무르익을 것 같고 뭔가 그 말 몇 마디로도 금방 이 평화가 찾아올 것 같은 이 분위기는 조성이 돼 있지만 실제 미국이 우려하고 있는 북한 핵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 ICBM 같은 미사일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것에 대해서는 북한이 어떤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지 정치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그 이미지 정치를 간파하고 있다. 북핵 문제와 미사일 문제의 본질을 놓치고 있지 않다. 특히 북한이 안고 있는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은 행동에 나설 수 있다. 이런 액션을 오늘의 어떤 대북 강경 행보를 좀 드러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뭐 한미 동맹이 현재 최고 상태에 있다고 이제 정부에서 얘기를 하지만 펜스 부통령의 현재 행보를 봐서는 상당히 우리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미국이 우려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북한이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아시아나기를 마신용으로 이제 보냈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만경봉 90여가 내려왔죠. 이게 전부 다 안보리 제재 위반이고 미국의 단독 제재 위반입니다. 이번에 최휘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이 허락한 첫 번째 제재 해제된 인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재가 조금씩 이렇게 구멍이 뚫어져간 것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게 다시 발전돼서 한미 동맹도 이렇게 느슨해지고 하는 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우려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천안함을 간 것은 바로 이제 5.24 조치가 만들어진 게 천안함 폭침 때문에 이루어진 건데 거기서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은 오해사 조치를 해제할 때가 아니다라는 그런 경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처음부터 펜스 부통령이 우리나라에 올 때부터 북한이 현재 평창 올림픽을 북한 선전장화하는 걸 막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이 현재 매력 공세니 미소 공세니 하는 거에 그 본질을 파악을 하고 일단은 북한의 실체에 대해서 만천하에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펜스 부통령이 방한해서 하는 어떤 그 행보들의 그림 하나하나를 보면 그 메시지가 다 담겨 있어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천안함 폭침 이후에 미국이 어떻게 했냐면은 오이사 조치 우리가 발동을 하고 그해 여름에 7월 달에서 8월 달 사이에 미국이 조지 워싱턴 항공모함 전단을 보내서 동해에서 4박 5일간 무력 시위를 해줬어요. 그런 노력을 해줬는데 지금 만경공호 바로 오이사 조치에 제한된 배인데 그걸 지금 들여온다니 좀 아닌가 하는 어떤 어필. 그리고 이제 펜스 부통령과 탈북자들이 앉아서 대화하는 자리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있는 그림 배경이 있습니다. 그림 배경이 보면 작은 군함이 6척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바로 2002년도에 연평해전으로 인해서 침몰한 윤영아 소령을 비롯해서 그때 전사한 그 6명의 이름을 딴 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는데 월드컵 할 때 이랬는데 지금 올림픽 경기에서는 경기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에서 강조했던 북한의 인권 문제, 이번에 펜스 부통령도요, 탈북자들과 함께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We've been inspired by your bravery. We ourselves have stood and looked across that demilitarized zone, the line across which you fled, and you fled to freedom. Thousands of North Koreans today labor in modern-day gulags. 70% of North Koreans need food aid to be able to survive. Children face malnourishment and deprivation. But we want to hear your stories. 저 이름은 이성호입니다. 북한에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꽃제비로 이제 생활했었고, 이제 2006년도에 이제 탈북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북한이 전시범실에서 제18호 관리소에 28년 동안 이유도 모른 채 수감되어 있다가 살아나온 생존자입니다. 국경경비대 군대가 저를 중국에 갖다 팔았습니다. 1998년도에 첫 탈북을 했다가 3번 강제 북송 당하고 4번 탈출하면서 대한민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자, 바로 오늘입니다. 북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김영남 위원장과 남한을 방문한 이날, 같은 날 펜스 부통령은 탈북자들과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공개했거든요. 북한을 향한 강력한 압박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북한을 향해서도 강력한 압박이고, 또 김여정, 김영남 이런 북한의 당국자들은 사실 저런 탈북자들이 생겨나게 만든 그 원인을 만드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압박 차원에서 또 북한을 압박하고 동시에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약간의 그 압박성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얼마 전에 북한에 가서 이렇게 강제 억류됐다가 사망한 또 원비어 그 대학생의 아버지까지 와서 같은 입장에 동병상련의 입장에 있는 탈북자들과 원비어 아버지를 그 평택까지 데리고 가서 이렇게 목소리를 들어서 세계에 알려준 것은 또 하나의 북한에 대한 강력한 압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실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다음 8번째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대통령과 아베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왜 그러지라고 했더니 나중에 아베하고 그 펜스가 둘이 따로 사진을 찍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 바로 저 리셉션 장면입니다. 오후 6시에 시작됐는데요. 마이크 펜스 부통령 보이고요. 옆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거 마친 후에 식사를 같이 하기로 했다는 것이 오늘 아침 청와대 발표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청와대에서는 그렇게 일정을 밝혔었는데요. 갑자기 이 일정이 뒤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 대통령께서 안에 들어갔다가요. 다시 나와요. 나와서 셋이 따로 사진을 찍고 그런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과 셋이 함께 다시 그 리셉션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펜스 부통령이요. 인사만 하고 다시 나옵니다. 식사를 안 했다는 뜻이죠? 식사를 안 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방금 나온 속보를 보니까 6시 30분에는 원래 미국 부통령은 미국의 선수들과 저녁 약속이 있었다. 아예 저녁에 참석할
계획이 없었다고 말하는데 아침에 청와대 발표하고는 좀 다르네요. 네, 갑자기 지금 그런 내용이 원래는 우리 쪽으로 공지가 돼 있었다라고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갑자기 이렇게 일정이 변동되는 상황이어서 보기에는 조금 좀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여기 보이는 것은 올림픽 플라자 8시에 개막하는 곳인데 굉장히 드문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이 열린 이 올림픽 스타디움에는요, 160여 명의 이 VIP석이 따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 주황색으로 보이는 저 좌석인데요. 이 작은 공간 안에 미국 2인자, 북한 2인자가 함께하게 되는 정말 이례적인 장면이 이제 보여지게 될 겁니다. 거기에 아베 일본 총리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한 공간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화면에 보이는 이 사람들은 지난 오랜 기간 동안에 한반도의 운명을 놓고 남북 간 대치 그리고 한미 동맹 많은 이슈를 놓고 많은 뉴스를 만들어냈던 사람들인데 다 친한 사이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 VIP석에 이제 앉게 되는 순서를 좀 보면요. 이 지금 유엔 사무총장 그리고 우리 문 대통령 내외 그리고 IOC 위원장은 좀 지정석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가나다 순으로 쭉 앉게 될 텐데요. 지금 여기 김여정, 김영남, 아베, 이명박, 펜스가 어떤 식으로 앉게 될지는 조금 이제 알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이 저희 그 북한 같은 경우는 코리아의 키읔을 따서 키읔 순서로 앉게 되고 미국 같은 경우 펜스 부통령은 미음의 순서로 앉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알파벳 순서가 아니라 가나다 순입니다. 그래서 아마 같은 좀 근처에 앉지는 않고 좀 떨어져서 앉게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목숨을 건 경쟁 미국과 북한 하고 있습니다. 서로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과연 악수를 나눴는지 이런 VIP석에서는 어땠는지 잠시 후 8시 이후면 하나 둘 결정이 되고 외부에 공개가 되겠죠. 맞습니다. 자, 오늘도 강은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아베 총리는 리셉션장에 늦게 도착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환영사가 끝난 뒤 문 대통령이 다시 밖으로 나가 늦게 온 두 사람을 맞았고 함께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뒤늦게 들어간 펜스 부통령은 자리에는 앉지 않고 참석한 세계 정상들과 악수를 나눈 뒤 5분여 만에 현장을 떠났습니다. 김영남 상임위원장과는 악수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펜스 부통령이 미국 선수단과 저녁 약속이 있어 불참을 미리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헤드 테이블 자리 배치는 펜스 부통령이 문 대통령 바로 왼쪽에 앉고 김영남 위원장이 펜스 부통령 바로 정면에 앉는 거였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 중국 한정 상무위원도 같은 헤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이런 불편한 분위기를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은 환영사에서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아니었다면 한자리에 있기가 어려웠을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은 서로 간에 풀어야 할 어려운 숙제들이 있다면서 한국도 몇몇 나라들 사이에 해결해야 할 어려운 숙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셉션은 국가 수반들이 참석하는 행사로 김여정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리셉션장에서 자리를 먼저 뜬 펜스 미국 부통령. 오늘 개막식 참석에 앞서서 들른 곳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북한 때문에 두 동강 난 천안함이 있는 평택항이죠. 그는 탈북자와서 만나 북한 인권을 거론했고 북한의 영원한 핵 포기도 촉구했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두동강난 천안함 선체 아래선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작심한 듯 북한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North Korea still refuses to accept responsibility for sinking this ship and costing 46 lives that we remember today. 평창 올림픽 하루 전인 어제 평양에선 각종 탄도미사일을 앞세운 열병식이 진행됐다며 북한의 핵 야망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The simple truth is that the time has come for North Korea to permanently abandon it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ambitions. 대북 압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위로하는 두 남자. 북한에 억류됐다 사망한 오토 원비어 아버지와 탈북자 지성호 씨입니다. 펜스 부통령은 탈북자들을 만나 북한의 민낯을 생생히 전해들었습니다. 28년 동안 이유도 모른 채 수감되어 있다가 살아나온 생존자입니다. 펜스 부통령은 폭정을 피해 자유를 찾아온 탈북자들을 만나 영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자국민을 가두고 고문하고 굶기는 정권이라며 잔혹성과
인권 유린을 부각시켰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오늘 개막식에 앞서 열린 환영 리셉션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기념 촬영만 하고 서둘러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미국 선수단과의 만찬 약속을 핑계로 대긴 했지만 나란히 헤드 테이블에 배치된 북한의 김영남과 마주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신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초 예정된 환영 만찬 시간을 30분 넘겨 문재인 대통령과 펜스 미 부통령, 아베 일본 총리가 나란히 행사장에 들어섭니다. 하지만 펜스 부통령은 테이블로 가지 않고 멀리 떨어진 채 손을 흔들어 참석자들에게 인사한 뒤 바로 퇴장했습니다. 행사장에 들어온 지 5분 만입니다. 당초 문 대통령 옆자리에 배치됐지만 만찬도 하지 않았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대신 미국 선수단과 만찬을 함께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김영남과 얼굴을 마주하지 않으려 불참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김 위원장과 악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사전에 고지가 돼 테이블도 준비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아니었다면 한자리에 있기가 어려웠을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 대통령은 환영사를 마친 뒤 다시 나와 펜스 부통령, 아베 총리와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김 위원장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 내외는 김 위원장과 만나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악수만 하고 지나가려는 김 위원장을 붙잡아 사진도 찍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청와대 정우용 국가안보실장, 중국 한정상무위원과 함께 대화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펜스 부통령은 미국에서부터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고 특히 테이프를 끊으러 평창에 가는 건 아니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안에 쏠린 관심이 지대한데 오늘도 탈북자를 만나고 동강난 천안함을 둘러보면서 거침없는 대북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강력한 대북 추가 제재도 예고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흉물스럽게 튀어나온 배선과 철근들이 8년 전 처참했던 상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평택 2함대를 찾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강력한 대북 추가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To implement a whole new range of sanctions, the largest range of American sanctions ever. 라오스강에서 악어밥이 된 탈북자, 공개 총살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북한 인권 실상을 고발한 그림을 배경으로 김혜숙, 이현석, 지성호, 지연아 씨 등 4명의 탈북자들과 나란히 섰습니다. 성경책을 접했다는 이유로 보이부에 가서 고문을 당하고 캐런 펜스 여사는 김혜숙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28년 동안 이유도 모른 채 수감되어 있다가 살아나온 생존자입니다. 지난해 북한에 억류됐다가 사망한 원비어 씨의 아버지는 탈북자 지성호 씨와 포옹했습니다. 펜스는 세계가 북한의 올림픽 참가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We'll see tonight in the midst of a charm offensive by North Korea. But today we thought it was important to make sure that the truth was told.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잔인한 독재 국가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김동윤입니다. 문 대통령은 뒤늦게 행사장에 도착한 아베 일본 총리와 펜스 미국 부통령과 따로 사진 촬영 행사를 하며 공조 의지를 다졌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하지만 일부 참석자들과 악수한 뒤 중간에 퇴장해 북한 김영남 상임위원장과는 인사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청와대는 펜스 부통령이 미국 선수단과 저녁 약속 때문에 행사장을 먼저 떠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펜스 부통령과 아베 총리가 함께 리셉션장에 늦게 도착한 점 등을 볼 때 북한과의 접촉을 의도적으로 피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우리나라를 찾은 펜스 미 부통령이 천안함 등 북한 도발의 역사가 전시된 평택 2함대를 방문했습니다. 탈북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북한은 감옥 국가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동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펜스 미 부통령이 평창 올림픽 개회식 참석에 앞서 평택 이함대 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연평해전 등 북한의 도발과 관련된 전시물을 둘러본 펜스 부통령은 이어 탈북자 4명과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먼저 북한의 폭정을 피해 자유를 찾아 탈북한 이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The American people stand with you for freedom, and you represent people of North Korea, millions of which long to be free as well. 탈북자들로부터 탈북 관련 증언을 들은 펜스 부통령은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국민을 고문하고 가난하게 만드는 감옥 국가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북한에 억류됐다 의식불명 상태로 풀려나 숨진 미국 대학생 원비어의 아버지도 함께했습니다. 전 세계에 북한의 실상을 알리겠다는 펜스 부통령의 대북 압박 행보는 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 대화 분위기가 북미 대화로까지 이어져 북한 비핵화의 평화적 돌파구가 열리길 기대하는 우리 정부의 희망과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